옛날 옛적,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 생존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에 맞서 싸우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식량을 구하며 살았죠. 그렇다면 2022년 현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저는 일단 성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정? 저 명예. 맛집에 가는 거예요. 성공, 명예, 우정, 그리고 맛집. 공룡이 뛰어다니는 세상도 아니니 당연히 아무도 생존을 떠올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코로나로 사망자가 우리나라 몇 명인지 아세요? 2만 5천 명이 조금 넘을 겁니다. 그런데 미세먼지에 대한 걸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농도를 갖고 1년에 사망할 숫자가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현재 인류는 다시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에 가려져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우리는 잊고 있었지만 미세먼지는 꾸준히 우리 옆에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자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코를 통해 처음 우리 몸에 진입하는 미세먼지. 코털을 지나 기도의 섬모까지 통과해 호흡기의 마지막 부위 폐포에 도달합니다. 폐포는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바깥에서 들어온 산소를 교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과정이 벌어질 때 폐포에 있던 미세먼지도 유유히 혈관으로 이동합니다. 미세먼지가 혈액을 통해 전신에 퍼져 우리 몸의 모든 기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혈액 중에 이동되어 있는 미세먼지 등의 이물질들을 이 대식세포는 가서 없애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데 세포 주변에다가 염증 매개 물질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염증 매개 물질이 혈액 속에서 양이 증가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말 그대로 찐득찐득해지는 상태의 혈액으로 조금씩 나빠져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점도가 높아진 혈액은 우리 몸 안에 정상적인 속도로 퍼지지 못하고 이는 허혈성 심질환 등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겐 매우 치명적이죠. 또 최근엔 미세먼지가 혈액을 거치지 않고 호흡기에서 뇌로 직접 침투할 수 있다는 학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노약자나 기저질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이 미세먼지에 한번 노출됐다고 갑자기 아프거나 쓰러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계속돼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그로 인해 어떤 질병을 앓게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질병이 악화돼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의 평균 수명은 70대, 60대 이렇게 우리보다 한 10년 이상 짧은 데도 있어요. 거꾸로 우리보다 수명이 훨씬 긴 곳들은 먼지 농도나 이런 것들이 월등히 좋은 곳들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줄일 수 있다는 거. 산업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흙먼지가 대부분이었겠죠. 대부분의 흙먼지들은 입자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 않기 때문에 미세먼지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산업화와 함께 우리가 연소를 많이 하게 됐어요. 난방도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돌리고 공장도 돌리고 그러면서 연소 산물이 점차 많아진 거예요.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나 공장 등 화석연료가 쓰이는 모든 기계 및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최종적으로 나오는 답은 하나예요. 덜 써야 되는구나. 공장을 전보다 적게 가동하기, 자가용 대신 자전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히터 등 냉난방기 사용 줄이기. 기업이나 개인 모두 화석연료로 만들어진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겁니다. 어딘가 익숙하게 들리지 않나요? 맞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은 사실 기후위기를 막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과 끝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배출가스,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도 마찬가지, CO2 가스 마찬가지 다 이 온실가스를 일으키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될 거라고. 근데 얘네들이 뭐야? 미세먼지를 만드는 애들이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미세먼지 줄이기, 기업이나 개인만 노력하면 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국가 차원의 대응도 매우 중요하죠.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대두된 이후 우리 정부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환경부 국정과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저공해 미조치 차량 운행은 제한됩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의 가동도 중단 조치하거나 출력을 80% 이내로 제한하죠. 환경부 국정과제에 따르면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자발적 배출 감축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도록 합니다. 단속도 철저히 합니다.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하는 곳은 없는지 드론이나 무인 비행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감시하죠. 한편 영세하고 작거나 노후화된 사업장 입장에선 이런 정책을 따라가기 버거울 수 있는데요. 환경부 국정과제에 따르면 이런 곳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 방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합니다.
환경부 국정과제에는 개인을 위한 정책도 당연히 있습니다. 또한 해외 국가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환경부 국정과제에는 미세먼지처럼 대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책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노후된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위험요인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것, 오래되고 낡은 시설일수록 화학사고가 발생해 대기 쪽 유독물질을 배출할 수 있으므로 미리 예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돕는 겁니다. 또 환경부 국정과제에 따르면 이런 화학물질 등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된 또는 노출될 위험이 있는 지역에 사는 시민을 위한 환경보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국정과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말하는데 숨이 찰 만큼 정말 많고 다양한 정부의 노력. 물론 이 정책들이 절대 100점은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는 현재 정책들이 당장 줄이도록 제안하는 것 자체에만 너무 집중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꾸 줄이는 쪽만 접근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 원인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즐기고 누리되 너무 많이 과하지만 않게 할 수 있는 스스로 노력하는 그 교육, 할 수 있게 만드는 교육이 이보다 저는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과 목소리가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야 100점짜리 정책으로 거듭날 거고 우리의 노력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매일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도 올 거고 누군가 생존을 위협받는 일도 없어지겠죠.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